Good morning, y'all. 안녕하세요. Good Morning Books 31번째 시간이 왔습니다. 31번째 시간이에요. 한 10일 만에 Good Morning Books에서 다시 뵙는 것 같아요. Good Morning Books 찍고 싶어서 사실 정말 기다렸습니다.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오늘은 최인철 교수의 프레임입니다. 12번째 이야기 때 처음 최인철 교수님의 프레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번 주제는 너는 나를 모르지만 나는 너를 알고 있다를 주제로 가져와 봤어요. 너는 나를 이거 아니고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나를 모르지만 나는 너를 알고 있다. 자기 프레임을 과도하게 쓰다 보면 나는 남들을 잘 알고 있는데 남들은 나를 잘 모른다는 착각을 하게 된다. 자신은 결코 치우침 없이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만 다른 사람들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끊임없이 오해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타인에 의해 끊임없이 오해받고 왜곡당하고 있지만 나는 너를 잘 알고 있다고 믿는다. 나는 너를 잘 알지만 너는 나를 잘 모른다는 생각의 뿌리를 좀 더 깊게 파헤쳐보기 위해 저자 연구팀은 다음과 같은 연구를 수행했다. 이 연구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졌다. 첫 번째 질문은 처음 만나는 사람과 10번을 만날 기회가 주어졌을 때 몇 번 정도 만나면 그 상대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반대로 그 상대방이 자신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신과 몇 번이나 만나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도 물었다. 두 사람 모두 초면이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사전 지식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다. 응답을 분석한 결과 평균적으로 사람들은 상대방이 자신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시간보다 자신이 상대방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적게 걸린다고 보고했다. 다시 말해 나의 입장에서 타인은 짧은 시간에도 파악할 수 있는 단순한 존재이지만 나 자신은 그 누구에 의해서도 쉽게 파악될 수 없는, 그래서 오랜 시간을 들여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복잡한 존재로 보고 있다는 얘기다. 나는 한눈에 척 보면 너를 알지만 너는 척 봐서는 나를 모른다는 생각이 깊게 깔려 있는 것이다. 아마 어떤 사람이 단 5분 만에 당신이 어떤 사람이라고 단정한다면 무척 화가 날 것이다. 그런데도 당신은 5분이면 충분히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 사람들은 대부분 다른 사람의 내면이 겉으로 잘 드러난다고 믿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특징적인 몇몇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걷는 모습, 머리 스타일, 옷 입는 스타일, 목소리 크기, 글씨체, 좋아하는 색깔, 자주 듣는 음악, 이런 식의 단서들이면 충분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다 보니 글씨를 조그맣게 쓰는 사람은 성격도 소심할 거라고 지레짐작한다든지, 심지어 라면을 먹을 때 면을 먼저 먹는지 국물을 먼저 먹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성격을 알 수 있다는 등의 황당한 주장도 나오게 된다. 당신이 이러한 상황을 겪는다면 분명 어이없어하며 자신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데에 대해 발끈할 것이다. 어떻게 감히 그런 사소한 이유를 가지고 나의 심오한 내면을 판단할 수 있단 말인가 하고 말이다. 그러니 오해하지 말자. 나는 너를 알지만 너는 나를 모른다는 생각은 자기 중심성이 만들어낸 착각이고 미신일 뿐이다. 정답은 나도 너를 모르고 너도 나를 모른다거나 나는 내가 나를 아는 정도만 너를 안다이다. 예수님도 고향 사람들로부터는 인정받지 못했어 라는 멋진 비유까지 들어가면서 난 지금 오해받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라. 더 큰 오해는 내가 남을 알고 있다는 바로 그것이다. 최인철 프레임 중에서 끝! 바이바이! 그래서 이 이야기 읽으니까 갑자기 하트 시그널 3의 천인우와 김광렬의 대화가 생각이 났어요. 데이트하고 나서 이제 둘이 대화를 하는 상황인데 김광렬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스타일 같은 경우는 좀 걱정을 잘 안 하는 것 같다. 왜냐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첫 번째 생각했는 게 맞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식사 자리에서 아마 이제 천인우가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너 같은 친구들 많이 봤다. 너 같은 성격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형이 저를 알아주는 것 같아서 전 너무 편한 것 같아요 하니까 이제 천인우가 너 같은 애들 많이 봤어. 이렇게 또 돌직구를 날리죠. 저는 너 같은 애들, 여기 방송이니까 애들이 베이비죠? 베이비니까 너 같은 새끼 많이 봤어 라고 저는 보이더라고요. 방송이니까 너 같은 애들 많이 봤어 이렇게. 저는 이게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해도 너 같은이 어떻게 좀 긍정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나랑 다를 뿐이지 그게 싫다 좋다 그런 거 없어. 너 같은 새끼들이랑도 많이 일을 해봤어.
본심이 그러겠죠. 모르겠어요. 제가 김강렬 입장이라면 이런 얘기 들으면 기분 너무 나쁠 것 같아요. 그냥 면전에다 대고 지금 너 같은 사람들이랑도 같이 일을 해봤어. 너 같은? 그래서 그게 너 같으니 귀에 꽂힐 것 같은데 여기에서 김강렬 지금 뭔가 생각을 하죠. 여기에서 한 방 먹입니다. 상대방에게 피해 안 주는 선에서는 내 맘대로 하는 것 같아요. 네가 뭐라고 얘기를 해도 나는 내가 할 길 갈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는 할 거야. 여기서 김강렬이 거침없이 또 한번 얘기를 하니까 천인우가 땅을 보면서 그걸 존중해. 나는 천인우와 김강렬의 신경전. 천인우는 굉장히 진중한 스타일이고 한번 결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 번 수차례 고민을 하고 나서 대답하는 그런 스타일. 한편으로는 답답해 보일 수도 있지만 자기의 진솔한 마음을 이 순간을 넘어가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아 하는 스타일이죠. 그와 반해 김강렬은 굉장히 직관적인 사람이에요. 영상에서 직관적인 캐릭터로 묘사가 돼요. 본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별로 고민하지 않는다. 첫 번째, 결국 처음 생각했던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천인우가 굳이 이 말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천인우는 멋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아쉽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굳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보듬으면서 갔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막상 제가 또 천인우 입장이 되면 모르겠어요. 이게 악마의 편집인지 혹은 이 상황은 정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좀 빡치는 상황이 있었을지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개인적으로는 아쉽게 보였습니다. 너는 나를 모르지만 나는 너를 잘 알고 있다. 이 얘기를 보니까 갑자기 이 천인우의 이 한마디가 생각이 나네요. 오늘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는 제가 요새 넷플릭스를 보고 있어요. 넷플릭스는 정말 보면 볼수록 넷플릭스는 신세계입니다. 넷플릭스에 들어가면 사면이 영상의 바다에서 출구가 없어. 그냥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재미있는 리얼리티 영상을 봤어요. 그래서 한번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좀 준비를 해봤는데 내용을 다 자세하게 보여드리지는 않았지만은 이야기 중에 스포가 있으니까 혹시나 이 프로그램을 자세하게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점 참고하시고 스포 있습니다. 연애 실험 블라인드 러브. 이게 뭐냐면 연애 실험 블라인드 러브 되어 있죠. 남자 여자 연인이 됐죠. 근데 남자 손과 여자 손 각도를 보면 잡고 있다. 아주 이 썸네일부터 뭔가의 강렬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이 연애 실험 블라인드 러브. 규칙은 이래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이 있는데 결혼까지 한 달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이 결혼식 날까지 대화만으로 결혼할 상대를 찾는 프로그램이에요. 뭘 극복해야 되냐면 여기서 넘어야 될 벽이 참고로 이 넷플릭스 리얼리티 쇼는 19세입니다. 혹시나 19세 미만 여러분들께서는 관람이 불가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이 인종, 종교, 성소수자, 국경, 외모, 성관계까지 뛰어넘는 그 블라인드 실험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실제 결혼에 성공을 하는 커플이 있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저라면 만약에 블라인드 데이트를 통해서 실제 연인까지는 갈 수 있겠지만은 한 달 안에 결혼까지 하라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대화만으로 상대방에게 청혼해서 결혼식까지 치르는 이 실험인데 저는 처음에 이게 가능할까 생각했는데 실험 첫날에는 서로 신기하면서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대화를 진행합니다. 총 남자 15, 여자 15 해서 30명의 남녀가 블라인드 데이트를 시작합니다. 벽을 사이에도 여기 벽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 안으로 여기 들어가면은 서로 목소리만 들을 수 있어요. 제한된 정보 안에서 대화만으로 목소리만으로 결혼할 상대방을 찾는 프로그램입니다. 대박이에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다 각각의 방이에요. 여기 벽 남자 여자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블라인드 데이트를 하는 방식. 역시 천조국만 가능한 이런 리얼 버라이어티. 지금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지금 여기 각각 이제 방에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가서 방에 들어가서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처음에 만나면 안녕하세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뭐 좋아하세요? 날이 갈수록 대화의 깊이가 깊어지고 서로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대화가 통하는 상대가 정해지다 보니까 이렇게 막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눈물이 지금 막 충혈이 돼가지고 이러는데 훌륭한 러브 스토리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감정이 격해져서 실제로 막 눈물을 흘립니다. 안아주고 싶어요. 그래서 재밌습니다. 이거 보는데 10부작인데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재밌었어요. 여기 남자가 실제 여자가 이렇게 서 있어요. 여기 앞에 나와주시겠어요? 이렇게 여자가 이렇게 서 있는데 Would you marry me? 합니다. Would you marry me? 하면 여자가 yes please. 여기까지 상대방의 얼굴 모릅니다. 상대방을 전혀 보지 못한 상태에서 청혼을
하고 청혼을 받아들이면 얼굴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실제 얼굴을 보고 얼마나 감정이 격하겠어요. 감정이 격하니까 막 얼굴 보자마자 달려가서 이렇게 끌어안습니다. 너무 좋아서. 갑자기 키스하는 커플들도 있고. 하지만 결혼은 현실이죠. 이제 얼굴을 봤는데 얼굴을 보고 만족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얼굴을 보고 내가 상상했던 그 이미지 백마탄 왕자가 아니라 저처럼 백마만 탄 난쟁이가 올 수도 있겠죠. 결혼은 현실이죠. 내 와이프가 될 사람을 결혼식을 앞두고 서로의 비밀이 까발려지기 시작합니다. 학자금 대출 받은 게 있어. 채무 정보도 서로 교류하는데 남자 표정 왔다 이런 표정이죠. 서로 연애하다가 싸우고 막 아주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납니다. 이제 실제 연인 관계니까. 여기는 더 가관이에요. 여기 지금 TV 나오는데 얼굴에 음료를 붓습니다. 그냥 얼굴에다가. 왜 얼굴에다가 붓기까지 하냐면 그거는 한번 영상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상상했던 걸 뛰어넘는 상황들이 펼쳐져요. 너무 재밌습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너무 신기하기도 하면서 너무 재밌게 봤어요. 점점 D-Day는 다가오지 결혼을 앞뒀는데 두렵네요.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이제 현실이 다가온 거죠. 이제 커플들끼리도 이렇게 실제 얼굴도 대면하지만 가족들도 보고 친구들도 보고 그런 여러 가지 실험적인 상황들을 계속 마주하게 됩니다. 지금 제가 보이는 거는 이렇게 백인도 있지만 실제 백인과 흑인의 가족들끼리 만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다양한 어떤 경우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D-Day가 다가오고 이런 상황까지 이제 다가오는 거죠. 이제 가족들과 친구들 다 모은 상태에서 이 사람과 결혼을 하겠습니까? 양쪽의 의견을 물어봐요. 결국에 신부가 나 이거 못하겠다고 도망가는 사태까지 일어납니다. 어느 순간이면 이렇게 딱 합니다. 그녀를 법적인 아내로 맞이하겠습니까? 지금 이분 이 수심 가득한 이 모습 보이시잖아요. 얼마나 고민이 많이 되겠습니까? 고민 많이 되는 이 모습으로 대답을 합니다. 과연 이분은 yes를 외칠까요? no라고 외칠까요? 그건 영상을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더 골 때리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저는 여기서 이렇게 또 천저국의 리얼리티는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구나 라고 합니다. 실제 커플로 이어졌던 사람들끼리 시즌1 동창회 모집합니다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다 같이 모였어요. 이 12명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12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와 다시 보니까 반갑다. 지금 이 친구도 반가워. 와 오랜만이다 하는데 이 친구 이렇게 지금 대박인 거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이거를 어떻게 방송에 담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할 정도였는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에 지금 이 둘은 커플이에요. 이 둘은 결국 결혼에 성공했고 지금 이 동창회는 이 프로그램이 끝난 6개월 뒤에 지금 다시 모여서 지금 찍는 상황입니다. 실제 결혼 관계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블라인드 데이트 할 때 이 비하인드 상황이 지금 이 친구와 사실 이 제시카라는 이 두 친구 간의 이 삼각관계가 있었어요. 사실 이 친구와도 잘 되고 있었고 이 친구와도 잘 되고 있었어요. 이 친구는 계속 고민을 했었어요. 누구와 연애를 하면 좋을지. 그러다 보니까 벽을 두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얘한테 너무 끌려서 얘한테 순간 내가 너한테 청혼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이 친구는 또 그걸 참지 못하고 여자 방에 들어가서 여자애들한테 다 얘기했죠. 얘가 나한테 고백했다고. 근데 갑자기 다음날 이 바넷이라는 친구가 갑자기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친구는 충격을 받아서 방을 뛰쳐나가게 되죠. 이 친구도 혼란스러운 상황에 마음을 정리를 하고 결국에 옆에 있는 지금 현재 와이프인 이 친구에게 고백을 해서 청혼에 성공합니다. 문제는 이 제시카라는 친구가 아까 각각 커플이 되면은 커플들끼리 만나게 되어 있어요. 얼굴을 모르는 상태에서 서로 얼굴을 보게 된 거죠. 이 제시카가 본인이 선택했던 그 남자가 실제 보니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대화로는 가치관이 잘 맞을진 모르겠지만 내가 원했던 외모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정신적인 부분과 이 육체적인 부분에 대한 혼란, 그러고 나서 얘한테 술 먹고 와서 다가와서 혹시 얘와 관계가 잘 안 된다면 나한테 다시 돌아와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게 돼요. 결혼할 남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나중에 한 거죠. 그거를 나중에 프로그램 이 쇼가 방영하는 걸 보고 나서 여기에서 다시 마주치게 됩니다. 여자가 방송 사고를 냅니다. 저는 이 영상만 보면 웃음이 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보시면 못 믿으련 가식덩어리 같으니라고 이렇게 한국말로 아주 친절하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실제 영어로는 해변가 욕이 나옵니다.
이 비치볼 같은 친구 같은이라고 나쁜 친구야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 친구 턱선 보이나요? 지금 이 여자의 턱선 보이나요? 지금 이 남자 지금 고개 숙이고 있죠. 아, 방송사고다. 이분 표정 바로 굳어집니다. 면전에도 대고 방송에서 면전에도 대고 이 비치볼 같은 여자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근데 본인이 잘못은 했어요. 그러니까 이 표정을 숨길 수가 없죠. 상대 패널도 여기도 너무 웃긴 게 지금 이 남자가 실제 그 아까 제시카라는 꼬셨던 그 여자의 파트너였습니다. 이분 표정 보세요. 그런 말을 한다고? 지금 이 코 잡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 코 잡으면은 실제 아유 이거 방송사고다 이런 표정. 저는 이거 딱 보고 이거는 진짜 리얼리티다. 아니면 진짜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숙련된 연기자. 저는 이거 보면서 와, 어떻게 이런 리얼리티를 만들어낼 수 있지? 이런 발언을 하는 사람들도 대단하지만 이 프로그램을 또 방영하는 이 프로그램도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욕설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 독설은 계속 이어지는데 남편 표정 보세요. 눈썹을 긁기 시작합니다. 지금 남편 얼굴 현타 왔죠? 현타 온 표정 0.99 현타. 결국에는 남편도 이렇게 쳐다보면서 베이비 제발, 자기야 허니 제발 플리즈 눈으로 지금 호소하는 모습 보이죠? 저는 진짜 이거 마지막 동창회까지 보면서 정말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고 이렇게 신나게 또 욕설 한번 하고 서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화기애애하게 아주 쿨하게 연애 실험 블라인드 러브 시즌 1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진짜 확률적으로는 한 10% 정도이지만 그래도 목소리만으로 대화만으로 결혼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이 실험 결과를 보고 저는 굉장히 진짜 흥미로운 실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와, 한국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을까? 아마 하게 되면 여러 또 게시판이 불이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지만 넷플릭스를 보면서 천조국에는 또 이런 실험까지 가능하구나, 이런 쿨함이 있는 국가구나라고 다시 한번 좀 생각하는 그 계기가 됐습니다. 오늘은 이래저래 말이 많았는데 저도 실험적으로 한번 이렇게 영상을 찍어봤어요. 이렇게 영상 찍는 게 지금 아직 서툴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하나씩 이렇게 해보면서 실험을 계속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봬요. 바이바이 뿅.